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고양이 모형 연필 드로잉을 했었죠. 오늘은 강아지입니다. 선생님 동물농장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학습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아이템으로 닥치는 대로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짜잔! 제가 지난 고양이 강의에서 대단히 중요한데 설명이 좀 미흡했고 설득력이 떨어져서 복귀하고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을 한 후에 시범 강의를 할까 합니다. 일단 이 두 같은 이미지를 비교해 보면서 늘 제가 강조해왔던 어둠선, 빛과 어둠의 경계죠. 그리고 스탠다드 톤 줘야 할 곳을 구분해 놨는데요. 자료가 일단 흑백이라 구분이 그리 어렵지 않지만 컬러로 보면 많이 헛갈릴 겁니다. 그리고 흑백 이미지 자료를 본다 해도 어디까지를 어둠선으로 잡아야 할지 설정해 줘야 할지 애매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이 비교 자료를 놓고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습니다. 빨간 선이 바로 어둠 선이고요. 빨간 선과 함께 연결된 파란 선, 어둠 영역이라고 써있죠. 자, 이곳에 스탠다드 톤을 준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이템과 그림자 따로따로 스탠다드 톤을 주는 게 아니라 되도록 구분 없이 주시라고 강조했었죠. 자, 그 이유는 심리적으로 우리가 자료를 보고 또는 실제 물체를 보고 그릴 때도 마치 컨트롤 C, 컨트롤 V, 그러니까 망막을 통해서 시각을 통해서 입력된 특정 부분의 정보를 캔버스나 도화지 위에 재현하려는, 그대로 가져다 놓으려는 그런 기제가 너무 강해요. 문제는 그럴수록 화면 안에 전체 그림의 밸런스를 무너뜨리기 쉽다는 겁니다. 시야를 좁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빅픽처라는 말이 있잖아요. 빅픽처. 자, 심리 이론 중에서 가용성 휴리스틱이라고 하는데, 잘 그린 그림은 디테일이 뛰어난 그림으로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어요. 틀린 건 아니죠. 하지만 우리 뇌에서는 다른 건 다 건너뛰고 디테일에 꽂혀가지고 디테일 이전과 이후 과정을 망각하거나 제쳐두는 경향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또한 고양이 드로잉 강의 때 언급했던 무주의 맹시, 터널 비전 기억하시죠? 인간이 이처럼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우수한 두뇌를 가진 만큼 또는 탁월한 인지 능력을 가진 만큼 망각과 착각과 매몰과 오해, 또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고요. 자, 그렇다면 학습자분들이 이 기초 기본기 과정을 어떻게 실습하는가는 그 빅픽처를 갖는데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빅픽처, 즉 저는 이제 밸런스라고 많이 말을 하는데요. 그냥 열심히 그림을 그린다고 밸런스를 갖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게 아니겠죠. 특히 저는 그런 능력을 갖춘 천재이기를 어떤 학습자에게도 기대하지 않아요. 정말 다행이죠. 때문에 그 빅픽처, 밸런스를 갖는데 빌드업이 확실히 필요합니다. 기초부터요. 그런데 혹자는 내가 그림을 오래 그려봐서 아는데 그냥 그리고 싶은 대로 마음껏 표현하는 게 바로 예술이야. 그리고 그게 지금 유행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야. 이런 말들에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형이상학적으로는 타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미 이런 과정을 오래전에 다 거치고 통달한 후에 자신의 펀더멘탈을 잊고 하는 말이거나 모종의 우월감에서 나오는 겸손을 잃은 말이거나 또 누구나 자신의 잠재력과 같은 능력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지식의 저주, 또 질투의 프리미엄, 즉 자신보다 누가 더 잘하는 꼴을 보기 싫거나 이런 기제예요. 때문에 빅픽처를 갖기 위한 그 빌드업의 핵심 두 가지를 짚어드리면, 이제 선으로 하는 스케치 라인웍에 있어서 레이아웃 있죠. 즉 무엇을 객관적인 형태로 그리기 전에 화면 전체 공간에서 아이템을 어디에 어떻게 놓을 것인가, 그리고 톤 쉐이딩이죠. 명암 주는 거. 그거를 시작할 때 화면 전체, 즉 구성 요소들을 빛 받은 곳과 빛 받지 않은 곳 이분법으로 나누는 것. 명과 암, 명암이죠. 바로 이 두 개의 핵심이 빅픽처를 갖는데 결정적이라 할 만큼 중요한 과정이라 저는 확언합니다. 심지어 사업계획, 논문 쓰기, 건축, 그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단순화된 큰 목차부터 설계해요. 서론, 본론, 결론처럼. 만약 이게 미흡하거나 간과되었을 때, 이게 청킹이라고 하는데, 시간과 비용의 손실은 눈덩이처럼 이제 불어나게 돼요. 그래서 보면 디자이너들이 경영학을 배우지 않았어도 스타트업 창업을 많이 하거나 또 잘할 수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배달의 민족이잖아요. 그 배달의 민족 창업자가 네이버 디자이너였어요. 탄탄한 미술 기본기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빅픽처가 체화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파인아트와 같은 전시 미술에 한정해서
전문가라는 명패를 달고 그 작은 작업실이나 사무실, 연구실에 틀에 박혀가지고 고여있는 그 시각으로 하는 말들을 그리 귀담을 필요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 제가 시간이 되면 충분한 논거를 들어서 따로 이 부분을 강의하겠습니다만, 캔버스나 도화지안이 아니라 실제 내 능력이 언제든 어떤 일에 대해서든 빅픽처를 발현할 수 있는, 그게 진짜 여러분들의 빅픽처 밸런스 능력이겠죠. 자, 그래서 체계적인 과정학습이 미술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튼 크고 단순하게 레이아웃을 잡고 빛 받은 곳과 받지 않은 곳으로 나누는 것으로부터 아이템 하나하나 완성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점차 완성해 나가는 스텝, 즉 과정의 학습이 바로 학습자분들이 내 그림 전체를 떡 주무르듯이 장악하면서 그야말로 빅픽처를 갖게 되는 목표로 나아가는 발걸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아이템의 어둠과 그림자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스탠다드 톤을 주시라는 의미도 바로 아까 말씀드린 디테일에 현혹되고 매몰되지 않도록 아예 처음부터 커리큘럼을 설계해야 학습자 시야의 확장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심리적인 대응법이거든요. 모든 학습은, 모든 일은 열심히 하느냐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학교 다닐 때도 왜 어떤 학생들은 열심히 하는데 성적은 그리 좋지 않은 친구들 보셨을 거예요. 아무튼 학습자분들이 이 스텝 하나하나를 겪다 보면 극복하기 힘든 장애물들이 나올 거예요. 그 장애물은 개인마다 경중의 차이가 좀 있을 거고요. 가령 누구는 이게 잘 안 되는데 누구는 또 그건 되지만 이게 또 안 되고 이런 거예요. 또 그걸 또 피하고 싶고. 자, 제가 미술 심리로 학위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 장애물이 직면한다면 본인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깊이 내재된 상처나 행복해야 할 내 삶을 가로막는 벽 같은 거예요. 애써 성격이라 규정해버리고 체념해버린 마음의 종기 같은 겁니다. 물론 유전적인 요인도 있겠고요. 문제는 그것을 자가 치유하려는 의지와 어쩔 수 없는 내 성격이야로 체념하는 그 고집이 마음속에 팽팽히 맞서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나의 상처를 알아달라는 신호로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괴롭혀요. 최악은 파탄에 이르고요. 강박증, 편집증, 트라우마, 조울증, 결벽, 우울감, 불안증 등등 좀 더 디테일로 들어가면 털어버리지 못했거나 화해되지 못했거나 과거의 상심의 응어리 등등 그런 미해결된 과제. 자, 이 상처를, 그 벽을 내 자존심으로 뭐 또 지키고 간직해서 좋을 게 있나요? 내 맘이야로 지킬 이유가 있냐고요. 그것이 우리 생존에 꼭 필요한 방어막이겠냐고요. 아니겠죠. 임상심리는 치유나 치료 분야인데 가장 근본이 되는 치료법이 직면입니다. 직면. 내 눈앞에 내 결함을 적나라하게 확인하는 거예요.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그리고 그것과 타협하고 화해하는 겁니다. 단칼에 끊지는 못해요. 악착같이 의지를 갖고 스스로 극복하는 사람.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주인공 연미정은 계약직으로 막 쥐꼬리만한 월급을 저축한 돈을 떼이고 자신을 배신까지 한 남자친구를 우연히 맞닥뜨렸을 때 시청자들이 원하는 통쾌한 복수를 하지 않아요. 자신의 어리석은 과거와 화해할 뿐이었어요. 그 남자에 대해 용서할 것도 없었어요. 누굴 탓하고 합리화하고 구차한 핑계를 생산하지 않고 연미정의 과거의 아픈 상처가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할 창창한 연미정의 마음과 화해한 거예요. 자신의 마음에 남아있을 똥물 한 방울도 없이 온전하고 예쁜 사랑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스스로 극복하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것이 진정한 해방이라는 것이고요. 원래 이제 글쟁이 작가들이 심리학을 다루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입시생이 아닌 학습자분들이 미술을 하는 동기부여가 매우 박약할 수밖에 없어요. 주부님들, 그림 그릴 시간과 조건은 최악이고요. 40세 이후라면 온갖 편견과 선이해, 선입견들로 가득 차가지고 좀처럼 새로운 정보의 획득을 내 마음과는 다르게 거부해요. 자, 그런데 저는 이거 미술 공부나 철학 공부로 극복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해방되어 가는 사람 많이 봤다는 겁니다. 철학은 말할 것도 없고 미술의 기본기 학습 과정은 철저하게 자각의 과정이에요. 내가 나의 문제점들과 맞닥뜨리는 직면이라는 거죠. 자, 결론은 그림 그릴 때 내가 잘 안 되는 것에 집중하세요. 피하거나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스텝을 따르는 이유는 그림 그리는 방법 이상의 빅픽처가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런 것들이 극복될수록 진짜 자존감과 삶의 효능감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타인으로부터 내가 그림 잘 그리는
아, 저 사람 참 부러운 사람이야 라는 그런 영광은 덤으로 얻자고요. 그림 실력은. 제가 전공을 가리지 않고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은 사람인데 특히 성인 미술, 이 주부님들의 어떤 미술 교육에 있어서 진정한 의미는 내 과거를 극복해서 해방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니 과거의 나를 너무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인지 능력에도 좋지 않습니다. 진정 행복했던 것들만 지키세요. 어차피 세상은요, 내 주위에 10명이 있다면 2사람은 나를 좋아하고요, 1사람은 나를 싫어하고요, 나머지 7은 나에게 별 관심이 없어요. 학습자분들의 그림 학습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해방의 과정을 고스란히 담아내요. 자신의 무엇이 극복되었는지 나중에 보게 될 거고요. 여러분의 그림이 여러분 자신이거든요. 자, 이제 시범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음.